네, 안녕하세요. 용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현장은 구축 30평형대 거실과 현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일단 현관입니다. 이 곳은 바로 1층이기 때문에 중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드나들기 때문에 중문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중문을 이쁘게 시공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중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센터에는 이렇게 굴곡이 진 유리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생각을 했고요. 이 도어 또한 스윙 도어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열릴 수 있는 도어이고요. 이 여닫이 도어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닫이 도어 자체는 하나의 큰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유리, 특히 삼연동처럼 나누어져 있는 유리가 시공되지 않아서 훨씬 보기 좋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은 여닫이이기 때문에 현관 쪽과 거실 쪽에 기압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의 압력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닫이를 했을 때는 디자인은 이쁘나 살짝의 압력이 느껴지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시공을 하기를 바랄게요. 자, 문을 열어보시면 이쪽에는 간단히 이제 어떤 것들을 DP하거나 아니면은 키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마련된 이유는 잠시 후에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몰딩이 없고, 그리고 깔끔하게 신발장을 시공을 하고, 이제 중문 쪽에 거울을 달아서 나가기 바로 전에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테라조 스타일의 타일을 시공을 하면서 하부를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제 확실하게 분위기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센서 그리고 할로겐 매입 조명을 시공을 해서 보다 천장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반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거실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중문 가벽 때문입니다. 가벽을 보시면 일반 가벽과는 많이 다르죠. 보통 이렇게 반 정도 있고 테두리가 있어서 그 안에 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체 벽이 쳐 있는 가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답답해 보입니다. 일단 테두리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이고요. 아예 벽으로 쳐지게 되면은 매우 답답한 느낌을 더 들게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옆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이 맞닿는 면까지 전체 유리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개방감이 확실하게 늘어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간은 그냥 유리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중문과 맞닿는 부분을 어떻게 유리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연구를 해서 해왔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원래 이 벽이 중문과 딱 맞닿아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중문 프레임이 이만한 대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대가 생겨버리면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테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역자로 유리로만 꺾어서, 그리고 딱 그 안에 중문 프레임을 넣는다면 거실 쪽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는 원래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추웠대요. 왜 그러냐?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샤시를 교체를 하고 천장, 양쪽 벽체까지 단열을 다 진행을 해서 확실하게 따뜻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벽을 와보시면 여기에도 터닝 도어를 시공을 했는데, 기존 터닝 도어가 조금 많이 좋지 않은 자재여서 실제로 이제 LX의 터닝 도어를 시공을 하고 디자인을 살려서 유리에는 모루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쪽 거실 쪽 벽면을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벽체를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자재 느낌이 나는 벽지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몰딩도 아주 얇은 몰딩을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걸레바지도 똑같이 4cm 걸레바지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조명 부분이에요. 조명이 밝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조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튀어나오는 건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조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방법은 개수의 차이를 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디밍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매입 조명 같은 경우에는 디밍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디밍이 되는 조명은 정말로 크고 엣지 조명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조명을 분할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장에 할로겐 3개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전체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TV면, 그리고 소파면, 그리고 확장부까지 간접 할로겐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색상의 차이를 두어서 시공을 했는데요. 메인 등은 주광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색으로 시공을 하고요. 양옆 그리고 뒤쪽에는 전구색, 즉 노란색 불빛을 시공을 해서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느냐? 일단 간단하게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양측면 그리고 확장부 부분에는 따로 켜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시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개짜리 조명을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이 3개를 전체를 다 켜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개씩 3줄이기 때문에 가운데 1줄, 양쪽에 2줄 이렇게 시공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공한 방법은 바로 이 3개조차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트 중에서 어떤 것은 2개, 어떤 것은 1개 나뉘어져서 온 오프가 되게 했고요. 다른 한 스위치도 똑같이 그렇게 켜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두 스위치를 다 키면 전체적으로 스위치가 ON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1개만 키면 반, 그리고 전체 오프하고 간접등만 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총 4개가 되었고요. 이 4개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상황에 맞는 조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30평 구축 아파트, 특히 1층에 중문과 거실을 어떻게 시공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이 아파트의 크나큰 단점, 좁은 주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